최근에 말실수를 경험하고 의도하지 않은 말을 했다면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며 시간을 내어 일어난 일을 반성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말실수는 때때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에 대해 자책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인간일 뿐이며 실수하는 것은 학습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속상하거나 기분이 상할 수 있으며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대화일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는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며 항상 성장과 배움의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일어난 일을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남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10가지. 첫 번째, 나이보다 늙어 보여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칭찬의 의미일 수도 있고 그냥 관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실제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사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외모가 변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주름이나 백발이 생기기 시작하거나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아름다움과 젊음에 대한 사회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의식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사람이 늙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피부가 더 편안해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과 타인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 유혹이 든다면 생각해보세요. 나이나 신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긍정적인 말을 찾으십시오. 그들의 유머 감각 친절 또는 당신이 존경하는 다른 면을 칭찬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오히려 내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당신의 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실제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너는 너무 예민해.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감정이 비합리적이거나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무시하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모든 사람이 감정을 다르게 경험하고 민감한 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민한 것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동조하고 그들의 경험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말한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묵살하기보다는 감정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을 보이면 더 강한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면 관계에서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말하면 당신의 감정이 타당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대화의 반대편에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당신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종종 장시간 일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므로 여가 시간이 거의 없다고 느낍니다. 바쁜 일정을 이해합니다. 너무 바빠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연락할 시간이 없을 때 당신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상처를 주고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받는 쪽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신에 지금 할 일이 많지만 우리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또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일정을 잡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지만 우리 사람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중하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한계를 전달함으로써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넌 부족해. 비판과 부족함에 대한 감정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넌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합니다. 누군가의 자신감을 깨뜨리고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다음엔 더 잘해. 같이 하자라는 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판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개선할 여지가 있으며 상처를 주는 비판 대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서로가 성장하고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5번째,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이것은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누군가를 어리석거나 창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며 때로는 따르지 않기로 선택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누군가가 그러게 내가 뭘 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실수와 그에 따른 결과를 더 잘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실패를 지적하거나 그에 대해 더 나쁘게 느끼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미 자신에게 후회와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가 그러게 내가 뭘 했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기분이 더 나빠질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 기분 나쁘게 하기보다는 공감하고 지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얼굴에 비비기보다는 그들이 해결책을 찾거나 실수로부터 배우도록 돕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그러게 내가 뭘 했어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그것이 도움이 되거나 친절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대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청해주고 지지를 해주세요. 6번째, 왜 다른 사람처럼 될 수 없어? 누군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특히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살면서 이 말을 여러 번 접했고 항상 인신공격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내가 충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를 바꿔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왜 우리 엄마처럼 될 수 없니? 엄마는 집을 항상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해라는 말은 아내가 자신이 부적절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그녀가 시어머니와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비교하는 대신 우리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질과 강점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차이가 우리를 개인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비교를 자제하고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감사해보세요. 7번째, 넌 너무 오버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주변 세상에 대해 더 감정적이고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을 오버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정을 다르게 경험하며 감정에 옳고 그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최근에 이별에 대해 화가 났는데 당신이 친구에게 그들이 너무 오버한다고 말하면 상처를 주고 친구의 감정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지지해주세요. 우리 자신의 감정이 우리를 압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버로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경우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응답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감정을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해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모든 사람의 감정은 타당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8번째, 관심 없어. 나이가 들면서 공감과 연민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관심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상처를 주고 무시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무심하게 비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험에 대해 더 많이 공유하여 저를 도울 수 있습니까? 난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을 위해 여기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공감하고 경청하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우리가 특정 문제에 반드시 관심을 두지 않더라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 당신 항상 절대 누군가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일 때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항상 또는 당신은 절대라는 문구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공격받고 방어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상황에 접근하고 대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은 집안일을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집안일이 너무 힘들어요. 좀 더 자주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공격당했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양방향 거리이며 양 당사자는 서로의 관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은 항상 절대로와 같은 비난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폐쇄되고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넌 이제 그걸 배우기엔 너무 늙었어. 당신은 지금 그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장애가 된다고 믿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헌신과 끈기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숙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평생 동안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배움의 늦은 나이란 없다는 말처럼 긍정적인 자세와 배움의 의지로 새로운 도전에 임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 특히 연령 관련 발언에 민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에 항상 유의합시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으며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더 마음 챙김하고 친절해지도록 모두 노력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